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일반화학 제17장 에큐스 이퀄리브리아 애플리케이션 마지막 세 번째 강좌입니다. 솔리빌리티 이퀄리브리아 침전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빌리티 용해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어떤 보통 염인데 아니죠. 솔루트 용질이 얼마나 잘 녹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녹는 건 우리가 솔리블하다. 안 녹는 건 인솔리블하다. 안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얼마나 녹아야 잘 녹느냐, 얼마나 녹지 않으면 잘 안 녹느냐 이런 기준이 조금 아주 정확하게 딱 얼마 이상 이렇게 하긴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 잘 녹으면 잘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는 정도를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용매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적으로 사용하는 건 솔벤트 1kg당 녹는 용질의 몰수 무슨 거죠? 몰랄 농도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용액이 한 1리터 되는데 몇 g이나 녹냐, 그램 퍼 리터 이런 경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램 퍼 리터로 얘기하자면 한 1리터에 한 10g 정도 이상 녹으면 잘 녹는다, 솔루블하다. 1리터에 0.1g도 안 녹으면 잘 안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중간 이 사이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를 slightly soluble, 미량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미량 녹는 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미량 녹는 염 또는 여기 sparingly soluble 소량 녹는 염 이런 것들에 대한 용해 평형이 이루어지고 용해 평형에 대해서 평형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지를 집어넣어요. 계속 많이 녹입니다. 계속해서 잘 녹다가 더 이상 안 녹고 그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saturated solu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saturated solution에서 사실은 그냥 용질이 딱 녹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질이 석출되고 또 더 용질이 녹아 들어가고 이 다이내믹한 녹고 석출되고 이게 이제 정반응 역반응으로서 이렇게 동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saturated solu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루션인데 포화 용액이다. 근데 이게 좀 묵죠. 아직도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이걸 unsaturated solution.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떻게 하면은 아주 많이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올렸다가 서서히 식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Supersaturated solution. 그리고 보통 수용액은 가로에다 aqueous라고 표시를 하는데 I2가 고체예요. 근데 이거 물이 잘 안 녹죠. CCl4,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사염화탄소, 녹습니다. 그럴 땐 용매를 이렇게 가로에다 표시해 주게 되고, 이것도 역시 양쪽 방향 화살표가 나타내 보이는 바대로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장을 시킬 텐데, solubility equilibria, 용해도 평형 이 문제입니다. AgCl이 일반적으로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소량 녹아요. 아까 말씀드린 sparingly soluble, slightly soluble, 미량 녹는 염이죠. 그래서 Ag 플러스 AQ 이온으로 녹고 Cl 마이너스 AQ 수용액에 이렇게 녹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럼 적은 양이 녹기 때문에 이거에 녹는 것을 이 용해 평형을 나타내려면 평형상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평형상수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gCl 분의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수한 고체니까 활동도가 1이고 그래서 1분의 분모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g 플러스의 농도, Cl 마이너스의 농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를 solubility equilibria잖아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solubility product SP solubility product KSP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은제 25도. 평형상수기 때문에 연력하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정해진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아마 좀 더 늘어나겠죠. 이 숫자가 커지겠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25도에서 이 KSP 값이 정확하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하고 이것을 solubility product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 solubility equilibria를 이룬 경우에 우리가 solubility product라고 하고 그냥 뭐 용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각각의 농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각각의 이온에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뭐 1리터에 뭐 용매가 있었는데 거기다 아주 소량을 집어넣는다. 이게 초기에 딱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세츄레이트 되기 전이죠. 아니면 또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전체적인 농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농도 그냥 평형이 아닌 농도 H 플러스의 제로, CL-의 제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투입해준 바로 그 양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건 solubility product인데 이건 용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이건 이렇게 적는 건 그냥 ion product, 이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온적이 ion product가 KSP 값보다 작으면 이게 커져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평형으로 가겠죠. 작으면 이건 unsaturated. 그리고 이거하고 KSP 값이 같으면 당연히 이건 saturated니까 solubility equilibrium이 평형 상태 용의 평형을 이룬 것이고 이 P가요. ion product가 KSP보다 커요. 이건 작아지려고 하겠죠. 그럼 super saturated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침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on product가 solubility product보다 크면 침전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ion product로 이거는 이온 농도 곱하기 이온 농도가 됐었죠. 그런데 CaF2 또는 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Ag2CO3, C3PO42 이런 것들은 이온이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KSP 적으라고 그러며 이것은 CA의 농도 곱하기 F-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Ag 플러스의 제곱 CO3 이가 1승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CA 2가의 3승, PO4 3가의 2승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KSP 값이 적어지고 용해도 계산할 때 여기서는 이제 F는 이거보다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3승에 4배 4가 붙은 그런 식으로 해서 KSP 값이 된다는 거 주의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olubility product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solubility니까 solubility product가 아니라 solubility product를 가지고 평형 계산해서 얼마나 녹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플로라이드가 25도에서 그러니까 KSP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KSP 값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해 반응이 MgF2가 Mg 이가하고 2개의 F-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KSP를 적으면 Mg2 플러스 그리고 F-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것이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녹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녹기 전이니까 0, 0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 됐다 그러면 X만큼 녹으면 이건 2X만큼 녹겠죠. 네, 이게 1대2니까. 자, 그래서 KSP 값이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데 이거의 농도는 X, 이거의 농도는 2X인데 제곱이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2X의 제곱이니까 4X의 3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4로 나눠주고 세제곱근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solubility, 몰 농도로 주어졌을 때 2.6 곱하기 10-4승 몰 per 리터예요. 몰 농도죠. 그런데 이거는 몰 농도로 주어진 거고 우리가 그램 per 리터로 고치려면 이것이 분자량이 화학 식량이 해도 좋겠습니다. 62.3 그램 per 몰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곱해주면 몰 per 리터니까 2.6 곱하기 10-4승 몰 곱하기 62.3 그래서 몰은 없어지고 그램 per 몰이 나오겠죠. 1.6 곱하기 10-2승 그램 per 몰 0.016 그램 1리터에 녹는다. 이것이 보통 이제 마그네슘 플로라이드의 solubility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산염기에서도 커먼 이온 이펙트, 공통 이온 효과 했습니다. solubility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MgF2 쪽 바로 옆에 녹아있는데 여기다 NaF를 녹여요. 그럼 NaF는 이렇게 알칼리 금속의 염은 100% 다 녹거든요. 완전히 잘 녹거든요. 자, 이것은 녹음으로써 F-의 이온 농도가 증가하죠.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그 농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그럼 여기서는 MgF2가 MgE가하고 EF 마이너스 됐는데 여기에 F가 증가하면 반대 방향 역반응으로 가니까 잘 녹지 않게 되고, 이게 오히려 MgF2가 석출이 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커먼 이온 이펙트, 공통 이온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커먼 이온이 들어가서 그 커먼 이온을 포함했던 염의 솔루빌리티를 저하시키는 거, 그거를 커먼 이온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gF2의 솔루빌리티를 구하는데 언제? 0.1몰 NaF 솔루션에서 역시 25도. 그렇다면 이제 아까 주어졌던 KSP 값을 그냥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0인데 이니셜이 뭡니까? 이게 0.1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0.1몰 NaF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X만큼 녹으면 여기다 0.10 플러스 EX가 늘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KSP 값은 여기 줬고, KSP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X, 이거는 0.1 플러스 X에 제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0.10에서 아까 X가 굉장히 작았어요. 뭐 10의 마이너스 4승몰 그랬잖아요. 처음에. 2.6 곱하기 10에서 4승몰이었어요. 그러니까 0.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짜리 더해줘봐야 차이가 없겠죠. 아무리 2배를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x 곱하기 0.010의 제곱 0.01 해준 겁니다. 그래서 0.01 나눠주면 x는 7.4 곱하기 10마이너스 9승. 진짜 x가 0.1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은 오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정이다. 충분히 유효한 가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몰짜리 NaF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 솔루빌리티 레이쇼 얼마나 더 잘 녹느냐 보면은 아까 2.6 곱하기 10-4승이었어요. 지금 7.4 곱하기 10-9승입니다. 그래서 3,500배 아니죠, 35,000배 더 잘 안 녹게 된 거죠. 솔루빌리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큼 잘 퓨어 워터에서 녹아 있었는데 F가 전혀 없었을 땐 F가 첨가가 0.1몰 첨가가 되니까 0.1이면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솔루빌리티가 줄어든 이제 그런 형태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솔루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지금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공통이온의 효과를 봤고, 다음에 이제 관계되는 게 pH,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어떤 것들은 염기성에서 잘 녹고 어떤 것들은 산성에서 잘 녹습니다. 그래서 CaCO3 그러니까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 칼슘 이 솔루빌리티를 보는데, 탄산칼슘 원래 순수한 물에서는 CaE2가 이온하고 CO3 2가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서 녹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H3O 플러스 산이 들어가요. 산이 들어가면 탄산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HCO3 마이너스하고 물이 됩니다. 자, 이 탄산 이온 반응 때문에 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지겠죠.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이쪽 정반응을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더 많이 녹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을 좀 살펴보면, 물론 전체 반응을 살펴보면 뭐 CO3가 없어지고 이거하고 이거 물이란다. 칼슘 카보네이트하고 산하고, 그리고 여기는 칼슘 이온하고 이 중탄산 이온하고 이제 물하고 되는 이제 이런 반응이 산이 들어감으로써 드라이브 돼서 이것이 많이 녹게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H가 4에서부터 14인데 이건 산이 들어간다는 거꾸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pH가 점점 낮아진 쪽이 산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pH가 낮아질수록 솔루빌리티는 증가, CaCO3의 솔루빌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솔루빌리티를 또 증가시키는 방법이 컴플렉스 아이온, 차기온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원래 아까 AgCl 잘 안 녹는다고 그랬었어요. AgCl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KSP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10승인데 여기다가 처음에 이거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저기 밑에 AgCl을 물에다 녹여놓으면 잘 안 녹아서 이렇게 밑에 그냥 침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뭘 집어넣냐? 진한 암모니아수를 많이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것이 잘 녹는
안민 착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민 착이온이 만들어서 잘 녹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온이 여기 저 플러스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요것도 또 실수한 게 보이네요. 좀 작게 해서 여기에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안민 착이온이에요.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네. 네, 플러스 이온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성이니까 에이지 플러스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실버, 안민, 캐다이온 이렇게 컴플렉스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플러스가 이 소량이 녹아도 요것이 암모니아가 이제 리간드가 돼서 여기 착 이온을 만들죠. 이 착 이온은 잘 녹는 거예요. 잘 녹게 되니까 이 AgCl이 용해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KSP가 원래 계속 봤던 게 1.8 곱하기 10-19승인데 이것이 착물이 만들어지는 그 상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formation constant 형성 상수라고 그래요. 1.7 곱하기 10의 7승. 이건 마이너스 10승, 7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반응과 이 반응이 합해지거든요. 합해져요. 그래서 보면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NH3하고 이렇게 AgCl하고 이거하고 Cl하고 되는 이것이 이 반응이 합해졌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것이 평형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비교적 반응이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되고 반응이 진행되면 원래 AgCl이 녹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녹아가지고 완전히 녹아서 투명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NH3가 원래 굉장히 안 녹았는데 NH3가 투입이 되면 이렇게 용해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컴플렉스 이온을 만들음으로 해서 그 용해가 되는 이제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해볼 텐데 AgCl이 순수한 그 물에서 그리고 3몰 NH3 용액에서 그 25도 그건 KSP 값 그냥 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용해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워터라면 AgCl 이렇게 될 거고 KSP 값 이러니까 KSP는 AG 플러스 곱하기 CL 마이너스죠. 그래서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제곱권 씌워주면 1.3 곱하기 10 마이너스 5몰 per 리터 이렇게 돼요. 3몰 아모니아 수 안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게 AgCl이 NH3하고 해서 AG, NH3 여기도 플러스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AG, NH3 2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자, 그렇게 될 텐데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평형 계산해 줘야죠. 처음에 이게 3몰짜리 들어왔었어요. 이건 없었다. 그런데 이제 X가 생겼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X 생겼죠. 1대1로 생기니까.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없어지겠네요. 3-2X가 되겠습니다. 자, 평형 계산하겠습니다. 평형 상수역이고요. 그러면 이건 안 써줘도 되지만 1이니까, 이거를 NH3분의 제곱이죠. 2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xx는 x제곱 3-2x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사실 x값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겠죠. 이게 얼마나 생길지. 예, 그래서 함부로 3이 2x보다 굉장히 크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쉬운 거는 위에도 제곱, 밑에도 제곱 타입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제곱이고, 그럼 여기에다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x 구하는 건 쉽죠. 예, 그렇게 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구하면 이 x가 바로 이거의 농도가 되겠고 0.15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자그마치 10,000배도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15는 3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죠. 10% 되잖아요. 2배 빼니까 0.1에 2를 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착물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암퍼테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양쪽성이에요. 양쪽성에 관한 얘기는 뭐냐면 알루미늄 이온이 있었는데 여기에 처음에 조금 알루미늄이 있었는데 알루미늄 이게 이제 AlOH3가 보통 이제 잘 안 녹습니다. 근데 이게 산성이 되면 잘 녹고요. 중성에서는 잘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또 염기성으로 가도 잘 녹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처럼 이게
아주 강한 산이나 또 아주 강한 염기에 잘 녹는 이런 걸 우리가 암포테리즘 양쪽성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용해도를 보면 solubility of aluminum hydroxide 그런데 pH에 따라서 뭐 5에서부터 한 10 사이 뭐 중성 영역이라고 뭐 4에서 10부터 10일인가요? 중성 영역에서는 7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약염기, 약산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 녹지 않는데 강산성이 되면 그렇죠? 또 강염기성이 되면 잘 녹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strong acidic, strong basic solution에서 AlOH3가 양쪽 다 잘 녹는다, 양쪽성이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SD에서 보면 산을 만나가지고요. 산이 이걸 다 뺏어요. 그래서 Al3가 이온을 만들고, 그러니까 악화착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잘 녹게 되고, OH-가 되면 이게 OH가 더 들어가서 4가 해서 착이온을 만듭니다. 여기 착이온 같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컴플렉스 이온 만들어가지고,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컴플렉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징크 하이드록스, 테트라 하이드록시 컴플렉스 이렇게 컴플렉스 아이온 이렇게 얘기하고 크롬 마찬가지 그다음에 주석, 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OH 하이드록시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잘 녹는 그런 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다뤄볼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침전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거는 뭐냐 하면 MS는 설파이드, M은 메탈이에요. 그래서 메탈 설파이드인데 메탈 설파이드 그냥 MS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산성 용액이 되면 M2가 이온이 되고 H2S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됩니다. 그 거꾸로 이런 이온을 있을 때 H2S 보내면 침전이 되는 건 침전으로 나타나고 침전이 안 되는 건 침전이 안 되겠죠. 침전이 됐다는 건 눈에 띈다는 거니까 금방 식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에 solubility product를 적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solubility product in acid 해서 KSPA를 적어줍니다. KSPA를 적어주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이건 안 적어도 돼요. 활동도 1이기 때문에 그래서 1 곱하기 H3O 플러스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H3O 플러스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M2가 이온 H2S의 농도 그리고 이건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안 적어요. 그래서 KSPA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도에서 이 KSPA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Mn, 망간 설파이드, Fe 설파이드 그다음에 코발트 설파이드 이런 게 보면 3 곱하기 10의 7승 굉장히 크죠. 이건 잘 녹는다 하는 거예요. 6 곱하기 10의 2승 그다음에 뭐 3 그리고 니켈 설파이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0.8이라는 얘기네요. ZNS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PBS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제 잘 안 녹는다는 거죠. 커퍼 설파이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머큐리 설파이드 2 곱하기 10마이너스 32승 이런 건 진짜 잘 안 녹겠죠. 자, 그래서 보통 실험 조건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pH에 따라 달라져요. pH가 높을수록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pH가 높다는 거는 이제 염기성으로 간다니까 이걸 없애니까 그럴수록 침전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pH가 상당히 높을 경우에 즉 0.3몰 HCl 그러니까 pH가 1보다 작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그 이온 농도를 0.01몰 정도 되게 했을 때 그리고 H2S를 0.01몰 정도로 세츄레이트 됐을 때 황화수소는 기체로 받아요. 그래서 용액에 술을 이렇게 버블링을 시켜줍니다. 이거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분석화학 하셨던 우리 선배 화학자들이 좀 단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quantitative analysis가 아니고 정량 분석이 qualitative analysis 그거는 이제 정성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 프로덕트를 적으면 H3O 플러스의 제곱분의 M2 플러스 다음에 H2S죠. 그럼 0.3의 제곱분의 0.01, 0.01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01에 해당이 돼요. 이런 조건이면 0.01이죠. 0.01이면 뭐 니켈보다 밑에 것들은 다 이 아래 것도 0.0이니까 이건 0.8이잖아요. 0.0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0.03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 밑에 것들은 그러면 다 여기는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이거를 줄여주면 이 커지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릴 수 있는 염기성이 되면 이제 위에 것들도 침전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전이 만들어지면 색깔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색깔들이 좀 예쁜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커퍼 설파이드 이게 색깔이 까맣고요. 캐드뮴 설파이드가 굉장히 전 노란 색깔로 옛날에 했을 때 기억을 하는데 뭐 주황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마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스닉 설파이드 이거고요. 틴 설파이드 그러니까 주서, 그다음에 안티모니 설파이드, 그다음에 망간 설파이드, ZNS 이건 하얀색이네요. FES 까만색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침전이 나와요. 그럼 그 침전을 보면 여기에 뭐 주석 이온이 있었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 망간 이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정성 분석, qualitative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보통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뭐 30년, 40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미지 용액을 이렇게 줍니다. 뭐 수용액을 주고 여기에 뭐뭐 있는지 알아와라 뭐 이제 하면 이런 걸 해야죠. 이게 개통도를 갖고 가거든요. 솔루션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 양이온들이 들어있는 솔루션을 줬는데 뭐 들어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다 HCl 그러니까 Cl-이온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그룹이 나오는데 클로라이드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전이 되는 게 AgCl, 그다음에 AgC2Cl2, PbCl2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침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 클로라이드 그룹에서 일단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은 용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쓰는 게 조금 취해서 거기다 해보는 겁니다. 요것만 아주 작은 뭐라고 하더라 그걸 그 펠레트가 여러 개 있는 그런 거 정성 분석하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용액을 가지고 H2S라는데 여기 아까 이미 여기서 산성 용액이 됐었죠. 그러니까 산성 용액에서 하는 겁니다. HGS 통과시키면 아까 하이드로전 설파이드 그룹이 만들어져요. 뭐 PB 이가, CU 이가, HG 이가 여기도 있었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HG 이가입니다. HG2 이가고 이건 HG입니다. 그 다음에 CD 이가, 비스무스 3가, SN 4가 이런 것들이 침전이 나와요. 그럼 이게 그룹 2고 이건 하이드로전 설파이드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중화시키죠. 그래서 NaOH를 넣어주거나 뭐 좀 더 마일드하는 경우는 이제 NH4OH를 집어넣어서 이제 침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암모늄 설파이드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망간, 철, 코발트, 니켈, 징크, 알루미늄, 크로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침전이 생깁니다. 이게 암모늄 설파이드 그룹이 되겠고요. 남는 거를 가지고 탄산철이래요. Na2CO3. 그래서 그럼 탄산염이 침전이 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륨 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거거든요. 뭐 스트론튬 카보네이트 이건 잘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못 본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탄산 그룹으로 분리가 되죠. 그럼 여기에 Ca 플러스 이온, Ba 플러스 이온, 뭐 Sr 플러스 이온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이 여기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왔어요.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죠. 이런 소디움 이온, 포타시움 이온, NH4 플러스 이온 다 일가 이온들이고 이런 건 침전이 안 됩니다. 아주 잘 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불꽃 테스트, 플레임 테스트라고 그래요. 플레임 테스트랍니다. 저런 거를 백금선인데 백금으로 이렇게 좀 약간 뭐 묻혀가지고 용액을 묻혀갖고 이건 분전 버너를 썼죠. 옛날에는 이런 토치 분전 버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리치움의 색깔 빨간 색깔로 나와요. 소디움은 아주 진한 노란 색깔 잘 나옵니다. 포타시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휘뿌연 게 아니고 그 연보라색, 붉은 보라색 이게 잘 나옵니다. 카퍼는 이제 푸른 색깔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임 테스트가 있으면 플레임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용액에 어떤 그 양이온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이제 구별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성 분석한다, 퀄리테이티브 테스팅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7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